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도널드 밀러 지음, 김은영 옮김, 윌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스토리에는 무기력한 패배자, 인복도 운도 없는 빌런, 어떤 목표도 이루고야 마는 히어로, 히어로를 돕는 조력자, 이 네 가지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패배자와 빌런으로 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취하고 승리하는 히어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히어로가 지닌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근거로 되는 사람의 인생 설계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가 스토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삶이라는 스토리에서 어떤 캐릭터가 되느냐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이루는 히어로가 되어야 하는데요. 스스로 무력하고 삶이 운명의 소나기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패배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내가 우위에 있다고 믿는다면 빌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어로는 용기를 내어 환경을 바꿉니다. 운명이 햇살을 비추거나 비를 내리게 할진 몰라도 정체성까지 지정하진 않습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며 이 결정이 스토리를 좌지우지합니다. 훌륭한 스토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칙을 배우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점차 삶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스토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내 스토리에 좋은 변화가 시작되면서 정체성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2년간 파웰스 서점을 다니며 돈이 생기면 책을 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팔았습니다. 물론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종이에 새겨진 단어들이 좋았고 그 단어들로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작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희망을 품었습니다.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됐다가 빌런이 됐다가 히어로가 됐다가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시시각각 다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패배자와 빌런보다 히어로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삶이 변화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역시 처음에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변화가 시작되는 단순한 지점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결과 나는 10년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스토리에 책임을 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마주할 때 진정한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 역시 정해진 체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핑계일 뿐입니다. 히어로 마인드라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야말로 삶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무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는 패배자의 마인드셋이지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 희망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20대의 나는 피해자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나는 사실 진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일을 만들거나 행동하라. 삶은 우리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로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 일이 있다면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거나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프랭클은 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실존적 공허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세상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위대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극대화됩니다.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 관람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사고를 확장하며 숲속을 오래 걸으면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의 나를 밖으로 꺼내 내 세상을 넓혀줄 무언가를 만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3.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라. 극복은 끔찍한 비극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비극을 겪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비극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극을 원하거나 고통을 겪어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비극이 남긴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경험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삶의 설계에 살짝 집착하며 좀 더 전략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를 구상하듯 삶을 구상했습니다. 작가가 주인공에게 목적을 부여하듯이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고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삶의 스토리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의미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할수록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갈등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으며 공동체를 만들어 이끌었습니다. 일정표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났고 글을 썼습니다. 나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삶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좀 더 쉽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라이프 플랜과 데일리 플래너를 만들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의 전체 틀을 구상하듯 나는 삶 전반을 계획합니다. 책의 내용이 생각과 다르게 흐르면 스토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스토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체 틀이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플래너는 내 삶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비법입니다.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한 날은 작성하지 않은 날보다 내 이야기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히어로가 되어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중에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물 흐르듯 사라지겠지라며 손을 놓기보다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경험치를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 라이프 플랜은 달라졌습니다. 삶이 내게 준 열정과 기회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내 삶의 스토리는 질서를 잃고 결국엔 실존적 공허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되는 목표 설정법은 따로 있습니다. 라이프 플랜을 세우려면 먼저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즉,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히어로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폭탄 해체를 원합니다. 용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해내기를 원합니다. 히어로가 원하는 게 없으면 스토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질문도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질문이 없다면 삶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일 때 견인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삶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견인력이 생기려면 하고 싶은 게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찾으려면 내 안의 깊은 욕구를 두드리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늘 증명하고 싶었던 것, 경험하고 싶었던 것,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찾고 거기에 베푸는 마음을 어떻게 더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복합적인 동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동기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숭고한 동기는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자신이 달라져야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면, 삶을 즐기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른다면 삶의 견인력을 찾도록 도와주는 바람직한 비전의 3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먼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비전을 말해야 할 때 살짝 민망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민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비전으로 삼았거나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살고 싶다면 몇 분, 아니 몇 달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용기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큰 파도를 헤엄쳐 가려면 바닥이 거의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파도를 건너야 합니다. 발이 땅과 멀어질수록 파도에 휩쓸릴까 봐 걱정도 될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연설하고 출마하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을 듯한 일을 해보는 것만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스토리는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적어도 실현 가능해야 세상의 비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되고 싶은데 기타 코드도 모르고 노래를 부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른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쿼터백으로 뛰고 싶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큰 파도를 헤엄쳐 나가는 것과 지퍼백에 샌드위치를 담아 웨이스트백에 넣고 다른 나라까지 헤엄쳐 가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이 삶을 만듭니다. 15분짜리 간단한 과제가 지난 15년간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하지 않으면 종종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 살짝 고민에 빠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쓸데없이 광고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그러다 갑자기 회사 문제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마치 해야 할 일들이 한데 섞여 뒤죽박죽 돼버린 기분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데일리 플래너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투자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분명해집니다. 간단한 계획으로 하루를 10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래너를 작성하면 원하는 삶의 스토리가 떠오릅니다. 또한 데일리 플래너를 작성하면 내적 통제 능력이 생겨나 행동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뭔가 좀 달라지고 싶고 삶을 새롭게 쓰고 싶다면 이 책 되는 사람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일을 술술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